편은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준비물들이랑 사전에 신청해야 되는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편이 항공, 숙박, 렌터카, 골프장 이렇게 큰 것들 예약하는 걸 확인을 해봤죠.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 편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번에 출국할 때 자동차를 가지고 갔는데요. 그래서 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포털에 본인이 출발하는 공항과 주차장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주차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제가 있는 대구 공항을 예를 들면 공항 내에 주차장이 있기는 한데 주말에는 주차 자리가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비용이 하루에 14,000원 정도 한다. 그런데 이제 바깥에 보면은 요런 자리에 공용 주차장들이 있거든요. 길만 바로 건너면 되는 이런 위치에 공용 주차장이 있는데 그런 쪽은 금액이 네, 공용 주차장 하루에 요금 4,000원이네요. 거의 3분의 1보다 조금 더 싸죠. 그러면 여기에 주차 공간도 넉넉하니까 이런 데 주차해서 살살 걸어가시면 됩니다. 여유있게 공항에 도착하신다는 가정하에요. 제가 저번에 출발할 때는 김해공항을 이용을 했는데 김해공항이 공용 주차장에서 거리가 꽤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탑승하는 곳까지. 그래서 저는 사설공 주차장을 이용을 했는데요. 김해 가람 주차장이라는 이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이동 주차를 하지 않는다. 주차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손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공항까지 왕복 셔틀을 해준다. 이런 겁니다. 상단에 보시면 온라인 예약, 여기에 자동차 정보, 그 차 넘버랑 우리가 공항을 이용하는 시간을 입력을 하시면 예약이 완료가 되고요. 결제는 방문해서 그거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공항 출국장까지 태워주고 도착해서 전화를 하면 뭐 한 3, 4분이면 바로 오더라고. 되게 가까이 위치에 있었어요. 이런 거를 이용했습니다. 제가 여기 하루에 7,000원이네요. 7,000원. 김해공항 일반 주차장은 10,000원인데 여기는 7,000원 해준다. 이런 효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국제공항 주차장도 분명히 사설 업체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업체들 중에서도 서비스가 또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곳을 써야 유리할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여권의 기간이 남아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4명이 가는데 여권 기간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기간이 한 명은 만료가 됐고 한 명은 거의 임박했더라고요. 이렇게 넉넉히 있다가 그냥 기간이 다 돼서 여행 가야 되는데 여권이 만료되고 이러면 못 나가는 거죠. 미리 이거는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지 가면 렌터카를 운전을 해야 되니까 국제면허증도 미리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네이버에서 국제면허증 발급 검색해 보시면 여기 바로 나옵니다. 모바일로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모바일로 하면 이 글자가 되게 작아서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모바일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국제면허 신청 누르면 뭐 자기 정보 넣고 신청하는 게 있고요. 금액은 수수료가 8,500원인데 제가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등기로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요금이 뭐 등기 요금이 조금 더 들어가서 12,000원인가 아마 결제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그 증명사진 파일이 필요한데요. 증명사진 파일의 형식은 꼭 JPG만 됩니다. 저는 이미지 확장자는 JPG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다른 파일로 올렸더니 이게 뜨더라고요. 근데 이거 변환하는 거 되게 간단합니다. 온라인에 검색을 해보시면 PNG를 JPG로 변환, JPG만 된다고 했으니까요. JPG 변환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가지고 계신 사진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이렇게 바로 변환이 금방 되고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JPG로 변환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업로드 하시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뭐 등록 요금 결제하고 이러니까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지나서 실물을 등기가 오더라고요. 네, 요게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이고요. 요거 여행하실 때 꼭
지참을 하셔야 되겠죠. 여권하고 같이. 그리고 준비하실 게 PCR 검사 확인서 아니면 백신 3차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영문 확인증입니다. PCR도 역시 영문 검사 확인증이죠. 이게 PCR 검사 3차 안 맞으신 분들은 PCR 검사 받으시면 되는데, 이게 영문 검사증은 시젠 여기가 제일 싸다 하더라고요. 제일 편하고. 저도 여기 시젠을 갔는데 네이버에서 시젠 PCR 검색해 보시면은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상단에 검사 예약 누르시고 개인정보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뭐 여권 정보 같은 거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영문 이름이나 여권 번호 같은 거, 그런 거 집어넣고 예약을 하시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뭐 3차를 안 맞아서 PCR을 받긴 했는데 해외에 얼마나 자주 나가겠나 싶어서 그냥 이거를 했는데, 제가 2월 달에 나갔는데 5월 달에 지금 또 나가게 돼서 차라리 3차를 맞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러 번 나가게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3차를 맞는 게 유리하겠죠. 한 번 할 때마다 6만 8천 원인가 아마 이 검사 비용이 드는데, 이게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확인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입국해서 심사를 할 때 72시간 전에 이내에 있는 확인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3일. 예, 이런 게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제한적이어서. PCR 검사는 주말 공휴일 할 거 없이 시간대가 이렇게 거의 1시간 간격으로 다 접수받고 있으니까 미리 예약을 하셔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현지에 가셔도 현장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단 미리 받으실 게 아니라 입국하시기 72시간 이내여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맞춰서 받으셔야 됩니다. 검사 받고 집에 돌아가시면 반나절 정도면 검사 확인증이 문자로 오는데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확인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 저장해 두셔서 나중에 또 비지재팬 웹이라는 곳에 써야 되니까 요거를 다운받아 두시면 됩니다. 핸드폰에. 다음 확인해 보실 게 비지재팬 웹에 사전 등록하시는 겁니다. 이게 입국 심사를 간편하게 해주는 건데요. PCR 검사 확인증이나 백신 3차 확인증이 준비되시면 여기 회원가입하셔서 미리 입국 심사를 미리 등록을 해 두시는 겁니다. 이게 여권 정보랑 여행 정보랑 이런 것들 되게 요거를 미리 해 두셔야 엄청 편하니까 필수적으로 해 두셔야 됩니다. 네이버에서 비지재팬 웹이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이게 일본에서 만든 사이트다 보니까 구조가 조금 복잡한데요. 이거를 인터넷에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되게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이 설명들이 많습니다.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한국하고는 약간 구조가 다른 것 같아요. 사이트 구조가.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회원가입도 이미 끝났고 해서 그 화면 캡처를 못 하다 보니까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런 다른 사이트들, 다른 영상들 확인하셔서 비지재팬 웹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환전인데요. 일본이 코로나 이후로 뭐 비대면 시스템이 발달했다고는 한데 아직도 현금을 쓰는 문화가 있어서 환전을 현금으로 조금 가지고 가시기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얼마 쓸지도 모르는 돈을 미리 또 뽑아 가시기는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저는 뭘 했냐면은 트래블 월렛 이거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비바나 트래블 월렛, 이게 뭐 현장에서 해외 현지 편의점에 가시면 ATM 기계들이 어지간하면 다 있더라고요. 거기 가셔서 ATM 기계에 해당 카드를 이렇게 체크 카드처럼 집어넣으면 현금을 인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트래블 월렛 체크 카드를 발급받아서 제가 있던 계좌에서 이쪽 계좌 트래블 월렛 계좌로 이체를 시켜놓고 충전을 한다 그러죠. 필요한 금액을 여기다가 충전을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출금을 하면 되는 겁니다. 기계에서. 뭐 편의점마다 기계가 다 있기 때문에 딱 그날 필요한 만큼만 저는 뽑아다 썼습니다. 이 앱을 깔고 카드 신청을 하고 나면 모바일 카드 말고도 실물 카드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실물 카드를 지금 발급받은 겁니다. 이렇게 발급받으면 여기 안에 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편의점 CD기에 꽂아가지고 출금을 원하는 금액만큼만 고날 받아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주십시오. 그 다음이 여행자 보험, 단기 여행자 보험인데요. 내가 좀 덜렁거린다, 뭐 잘 자빠지고, 뭐 병원 갈 일이 생길 것 같다, 뭘 자꾸 부순다 이런 분들은 이런 거 가입해 두시면 좋죠. 이렇게 단기 여행자 보험 검색하시면 뭐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가입했습니다. DB를 했고 뭐 9,100원에 이렇게 죽어도 되고 병 걸러도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항공기 납치돼도 되고 이런 거, 네, 이런 거 있습니다. 보장을 받는 겁니다. 이거 가입해서 뭐 만 원 정도 하면 되니까요. 이거 가입해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준비하실 게 골프 용품입니다. 골프백을 보호해줄 항공 커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처럼 그 골프장에서 골프백을 매칭시켜줄 네임택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된 게 필요하겠죠. 뭐 집에 있으시면 그냥 영어로 표시를 하시면 글 쓰시면 되고, 없으시면은 하나 그냥 쿠팡 같은 데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골프백은 뭐 이런 거 굳이 비싼 거 필요 없죠. 몇 번 가지도 않으니까 이런 거 하나 사서 사용했고, 네임택도 이런 거 했습니다. 이런 거 그냥 길다란 거, 이런 거 미리 주문해가지고, 네, 부착을 해놓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미, 우이, 혹시 이제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우산은 굳이 안 가져가셔도 되는 게, 카트, 제가 간 골프장마다 카트에 우산이 4개씩 다 꽂혀 있거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은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골프장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네. 그리고 다음에 준비하실 게, 거기에서 이제 인터넷 검색, 내비게이션 이런 걸 또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저는 와이파이 도시락 이거 들고 다니는 그 와이파이인데, 이게 충전도 해야 되고 뭐 부피도 있고 이래서 이거는 좀 불편해서 저는 이 유심을 사용했거든요. 유심을 교체해서 끼우는 겁니다. 핸드폰 유심. 요것도 쿠팡에서 주문을 해서 사용했는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주문했던 거는 이게 통신은 안 돼요. 전화나 문자는 안 되고 인터넷만 쓸 수 있다. 네. 혹시라도 전화가 필요하다. 문자, 카톡 말고 문자, 전화 이런 걸 쓰셔야 된다. 그러면은 와이파이 도시락해서 로밍을 하시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아니면은 통신사에 그런 상품이 있는지, 해외여행 상품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단기 가입해서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가면 저는 이 와이파이 도시락을 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빌려 쓸 수 있으면서 제 핸드폰 로밍해서 쓰면 되니까요. 네. 그 다음에 준비하실 게 일반 준비물 이런 것들, 충전 코드 여행용 충전 멀티탭 같은 거죠. 이렇게 검색 멀티 아답터 검색해 보시면 이런 거 나옵니다. 일본은 이렇게 11자로 이렇게 된 거라서 이런 거 하나 준비해 주시면 사용하시는데 무리 없습니다. 그 다음이 전자기기 충전하실 충전 케이블 가져가셔야 되고, 렌트카에 내비게이션이 있기는 한데 조금 제가 못 믿어서 저는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했거든요. 구글 내비게이션을 사용했는데 핸드폰 거치할 수 있도록 차량 거치대랑 차량 충전기를 저는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보조 배터리죠. 이게 필수입니다. 그 뭐 내비게이션이든 아니면은 그 팝하고 일본 분들이랑 공치면서라든지 그 식당 가고 뭐 길 묻고 이럴 때, 메뉴 묻고 이럴 때 꼭 그 팝하고를 항상 열어놓고 계셔야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저는 보조 배터리 넉넉한 거 만 암페어 정도면 뭐 하루 종일 썼으니까 요거 하나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동전 지갑 있으면 좋습니다. 거기 편의점에 한번 가면 동전 막 한 뭉태기씩 잔돈을 주거든요. 동전 지갑이 있으면 편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담고 다닐 휴대용 가방이 있으면 또 좋습니다. 몸에 항상 가지고 다닐 슬링백 같은 거. 거기에 뭐 화장품이나 국제 면허증이나 뭐 이런 거 여권 같은 거 여행할 때 필요한 거죠. 이런 거 가지고 다니시고, 그 다음이 비상약. 뭐 갑자기 뭐 열이 난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뭐 소화제나 이런 거, 뭐 편의점에 약을 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한국 거 그때 쓸 수 있는 비상약 정도는 조금 챙겨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세면도구,
여기 호텔에 가면 뭐 어메니티 있긴 한데 원하시는 그 뭐 나한테 맞는 뭐 세면도구 있으시면 챙기고 화장품도 챙기시고 지퍼락은 이제 세탁물 같은 거 양말 속옷 같은 거 입으셨던 거 빨고 오기는 좀 그러니까 지퍼락에 이제 그냥 채워서 어, 담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파파고 앱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깔아야 되죠. 번역을 해야 되니까 파파고 앱을 설치를 하시고요. 파파고 이거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통역뿐만 아니라 그 글자도 번역을 해주고요. 그 현지 분들이랑 실시간으로 대화하는데도 되게 편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다운받은 파파고를 열어보시고요. 이런 거는 개선 동의, 뭐 동의해주고요. 파파고를 설치하시면 먼저 하셔야 될 게 혹시 인터넷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요 왼쪽 위에 삼선 버튼 클릭하셔서 오프라인 번역 여기 오셔서 한국어, 일본어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일본어 뭐 번역이 잘 안 된다 이러면 영어도 필요하니까 영어도 혹시 모르니까 미리 받아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번역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받아 놓고요. 그리고 처음 앱을 깔면 이렇게 사운드나 카메라 뭐 저장하는 데이터 공간 이런 걸 다 허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Please allow it. 나와서 대화 한번 눌러보시고 메뉴들 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뭐 허용해 달라고 창이 뜹니다. 그러면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자주 쓰게 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미지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제가 일부러 화면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전체 번역, 실시간 번역, 부분 번역 이렇게 아래쪽에 메뉴가 있죠. 그 실시간 전체 번역으로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사진을 찍으시면 지금 영역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영역과 이 영역을 번역하고 싶다. 근데 왜 이게 번역이 안 되냐? 상단에 보시면 지금 영어로 되어 있죠. 이거를 일본어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일본어로 바꾼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중간에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번역이 되죠. 밑에 보시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실시간 번역은 화면을 읽습니다. 이렇게 변환이 바로 됩니다. 일본 글자가 있으면 곧바로 번역이 됩니다. 이것도 만약에 한국어를 일본어로 바꾸고 싶다. 반대로 돌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일본어로 바꿔줍니다. 한국어를 감지해서 일본어로 바꿔주는 거죠. 되게 편리합니다. 요게 이제 메뉴 선택할 때 그 가게 앞에 간판 같은 거나 안내문 같은 거를 볼 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거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파파고는 동행자들 다 깔고 있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저는 이거 사용했던 경험이 있어서 익숙했는데 저번에 같이 갔던 동행이 이거를 처음 사용을 하더라고요. 초반에는 뭐 일본 사람한테 쭈뼛쭈뼛 하더니 이걸로 한번 대화를 해보고는 자기가 뭐 주차장 물어보러 가고 편의점에 혼자 갔다 온다 그러고 막 신나서 막 다니더라고요. 이거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앱입니다. 2층에. 뭔 말이야? 응? 냄비에 저거 샤브샤브처럼 먹는가 봐. 요 상단에 보시면은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한다. 제가 한국말을 할 때 영어로 번역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오른쪽을 클릭하셔서 일본어를 쓰실 거니까 일본어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번역할 내용을 뭐 한글로 안녕 이러면 바로 나오죠. 이렇게 이거는 글로 번역을 하는 거고 음성으로 번역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거를 말로도 네, 이렇게 클릭하시면 翻訳できます。 네, 말로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상대방과 대화를 한번 하고 싶다 실시간으로 그러면 대화 버튼을 눌러서
상단에 있는 거는 영어로 돼 있죠. 이거를 일본어로 바꿉니다. 일본어로 바꾸고 한국어 버튼을 밑에는 한국어고 위에는 일본어죠. 그래서 상대편한테 이렇게 일본어 방향을 보여주고 한국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위에 버튼 누르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上のボタンを押して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 그러면 이제 일본 사람이 위에 버튼 누르고 이제 자기 일본 말을 하겠죠. 그러면 한국어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실 게 지도죠. 구글 맵과 구글 맵스 그 두 가지 다운을 받아 놓으시면 좋은데요. 구글 지도 제가 이제 설치되어 있으니까 구글 지도는 다운받아져 있고, 이게 구글 지도 사용하는 게 한국에서는 뭐 빈도가 잘 없는데 해외에서는 거의 구글 맵을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에 음식점 찾기도 되게 편하고, 상단 왼쪽에 보시면 음식점 이렇게 클릭하시면 제 주변에 음식점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손으로 확대해 보시면 이제 음식점들의 평점이 나오고요. 이렇게 한 군데를 선택을 해 보시면 가게 논픽스라는 가게 요 상세를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밑에 클릭하시면 메뉴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리뷰 클릭하시면 여기 맛이 어떻고 뭐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 경로 왼쪽 위에 경로 이거를 누르셔도 되고, 이 화면에서 경로 누르셔도 되고, 지금 구글 맵이 한국에서 지원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오류가 자꾸 뜨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제가 차질 없이 사용을 했는데, 요 논픽스를 목적지로 하고 상단에 여기를 내 위치로 하고,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면 한국에서 내비게이션 쓰듯이 똑같이 경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구글 앱이 길도 찾고 주변 정보도 알려주는 거라면, 같은 구글에서 만든 지도 앱이 있는데 구글 맵스 고라는 거는 길 찾는 전문으로 만든 앱인 것 같습니다. 이거 구글 맵스 고 내비게이션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저는 이제 다운을 받은 상태라서 제거라고 뜨는데 다운을 받아 두시고요. 그래서 구글 맵스 고를 길 찾을 때 실행을 시키시면 하단에 보시면 경로 위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전거, 도보, 자동차. 그래서 경로를 찾고 싶다, 그럼 자동차로 가겠다 하면 자동차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목적지를 일본 거를 한번 해볼까요? 일본의 목적지 저번에 검색했던데, 그리고 이게 지금 내 위치가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위치를 그러면 일본의 어딘가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목적지까지,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출발을 하겠다 라고 선택을 해서 확인을 클릭을 하시면 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 밑에 앱에서 탐색 요거를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내비게이션처럼 똑같이 안내를 해줍니다. 도보 버튼을 누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것, 이렇게 앱에서 탐색 33분 걸리고 2.6km 떨어져 있다, 여기 한글로 안내를 해주니까 사용하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뷰를 택하십시오. 좋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그리고 준비하실 게 여행사나 항공사 관련된 앱이죠. 예약하신 곳에 앱이 있으면 앱을 받아 두시는 게 좋고요. 바로 열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회원가입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신 게 비지 재팬 웹에 바로 가기를 핸드폰에다가 설치해 두시는 겁니다. 그 입국 심사하고 이럴 때 바로바로 실행을 하셔야 되니까, 요거는 앱이 없어서 웹에서 홈에다가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네이버 앱을 실행시킨 다음에 비지재팬을 검색을 하십니다. 그리고 비지재팬에 들어가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짝대기 두 개 있죠. 요거 선택을 하시면 홈 화면에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가기 버튼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이렇게 나가 보시면 바로가기 버튼이 뜨죠. 요거 미리 준비해 두시고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출국부터 라운딩 하는 것까지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